4주차 다문화 상담 장애물과 관계 및 기법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교재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4장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 시의 수업 목표는 다문화 상담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해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 변화를 위한 촉진자, 옹호자, 다양한 문화적 가치 존중자로서의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상담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매칭, 특권과 억압의 역동, 작업동맹을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은 조력관계와 상담자의 역할과 활동이 상담실로만 국한되었던 것에서 상담실 밖으로까지 확장하였으며 개인적 자기 지향에서 타인과 집단, 문화적 맥락과의 관계성에서 자기를 이해하도록 하며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강조하는 것이 다문화 상담이며 이를 다문화 상담자가 유념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 상담자는 변화 촉진자이자 옹호자로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가족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며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외적 힘을 지각하고 정진하도록 돕는 촉진자이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차별과 억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량 강화는 내담자가 그들의 환경에 대한 더 큰 통제력과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조직적, 지역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억압과 차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다고 여기며 수동적으로 타인과 환경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담자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삶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름으로 인한 억압과 차별에 능동적으로 대항하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던 성공 사례와 모델을 내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구체적 희망과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담자의 환경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 교육 자문, 정책 제안 등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옹호자로서의 상담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지녀야 하며 변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되 타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담자의 인성이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립된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우고 이러한 지식을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성취 가능한 장단기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흥분하여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문제를 과장하지 않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자기 문화 중심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주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방식을 정상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자신과 다른 행동 방식을 보이는 사람을 비정상적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와 그 가족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내담자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비밀의 보장의 원칙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상담자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표출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호프스테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매클로스키 호프스테드 모델은 상담자가 문화적 가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상담 관계에 활용하는 데 유용한 모델로서 첫째, 권력 간격은 특정한 문화가 집단 간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을 어느 정도로 나타내는지 설명하는 것으로서 권력 간격이 넓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는 지시적 상담을 선호하고 권력 간격이 좁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는 인간 중심 상담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시키는 기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기제입니다.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내담자는 정서적 증상을 의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과 통제적이고 구조화된 행동적 기법을 선호하는 반면에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내담자는 정서적 증상을 심리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과 비구조화적 경험적 치료 기법을 선호하며 이완되고 비구조화된 치료 분위기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셋째, 핵가족, 대가족, 종족 및 지역사회 같은 집단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결속력과 의무의 정도에 따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는 분리된 실체로 경험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맥락적으로 경험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내담자는 통찰과 자기 이해 그리고 자신의 개별성 발달을 추구하며 개인적 책임감이 발달하고 상담자가 자신을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부모와 비슷한 존재로 보며 죄책감, 소외, 고립감과 관련된 정서적 호소를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 성향이 낮고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내담자는 고통의 제거나 경감을 추구하고 수치심과 관련된 정서를 호소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설정되고 유지되는 통제를 수용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고 상담자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남성성과 여성성의 축은 성역할 기대감의 유연성 혹은 경직성을 말합니다. 남성성이 높은 내담자는 책임 수능 사회 규준에의 적응을 강조하며 죄책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적게 하고 타인들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생산성과 역량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남성성이 낮은 내담자는 개인에 따른 최상의 적합성을 강조하며 불안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 표현, 창조성, 공감을 중시하고 돌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 상담이 비판받는 이유는 현대의 상담과 심리치료의 주요 이론으로서 정신분석, 인본주의 상담,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의 상담심리 이론들이 모두 유럽계의 미국인 남자들의 문화적 가치, 관습, 습관, 철학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 독립성, 개별적인 자아의 실현에 대한 가치를 우위에 두고 이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미숙하며 돌봄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이와 다른 사회에서는 행위의 심리 사회적 단위를 개인으로 두지 않고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가치는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것으로 이들 전통적 상담자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주의 가치 지향적인 내담자를 가족이나 집단에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상담자는 사회가치의 침투자, 문화적 억압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자 역할과 태도, 인지적 편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환경적으로 자극과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람들의 뇌는 환경적 복잡성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정관념을 형성합니다.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버리거나 고정관념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왜곡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지적 편향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확정 편향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알아차리지만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귀인 오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속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며 상황의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후광 효과는 어떤 사람의 외모나 성격의 한 측면이 다른 측면까지 확대되어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집단 편향은 자신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믿으면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원칙입니다. 상담자 역할과 태도, 인지적 편향 극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상담자가 자기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상담자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담자에 대한 기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최근 극심한 학대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내담자의 부적응 반응이 내담자의 성격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여 확정 편향과 귀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삶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든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트라우마 이전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담자는 부정적 자기 충족적 예언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의 문화적 요인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여 고정짓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 인지적 편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관계 형성의 상담자, 내담자 매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를 같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으로 맞추어 짝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상담자, 내담자가 같은 민족이나 인종적 배경을 가진 경우에는 라포 형성이 쉬우며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안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히 내담자의 인종이나 민족만을 고려하여 유사한 상담자를 매칭하는 것은 상담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담자가 같은 인종이나 민족 출신의 상담자와 상담할 경우 같은 문화 집단 안에 자신의 비밀에 대한 소문이 퍼질까봐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의 어려움에 지나치게 공감한 나머지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나도 겪어본 이야기이고 나는 해내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라는 식의 태도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내담자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듣고 상세히 탐색하지 않으면 자신의 경우와 같은 경험으로 일반화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자 관계 형성, 특권과 억압의 역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를 존중하지만 상담 관계에서도 현실에서의 대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권력이 작용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억압적 상황을 이해해주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상담자의 사회적 권력과 특권이 내담자에 비해 낮을 때 상담자가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특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젊은 여성 파트타임 상담자일 때 중년의 남성 사업가를 만난다면
위축감을 경험하여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상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권과 억압의 역동을 이해하고 그것의 경계를 넘어서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압과 특권은 미묘한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므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특권과 억압의 역동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가 개인의 사회적 편견, 문화적 가치, 그리고 권력 구조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인간적 자질로서 겸손과 비판적 사고 기술과 연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담자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더욱 개방적일 수 있으며 내담자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는 다문화 상담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분법적 선형적 위해적 사고를 초월하여 전체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피지배 집단으로서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아 왔음을 인식하고 지배 집단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 사고는 비판단적이며 다층적이고 다차원적 관점이 기반이 되는 것으로 상담자는 전체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경청하고 내담자에 대해 연민과 이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기준으로 형성된 부적절한 이분법적 위계적 사고방식을 해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소속된 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으로 인해 형성된 편견과 편애 때문입니다. 상담자가 전체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동적 사고를 자각하고 대안적 사고를 선택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담관계 형성 중 작업동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작업동맹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상담 효과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내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음으로써 내담자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작업동맹 형성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자에 대한 신뢰감은 특히 비밀 보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비밀 보장의 원칙을 알려주되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우세한 어떤 문화권에서는 비밀 보장이 내담자의 개인적 정보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공유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비밀 보장에 대한 내담자의 정의를 존중하고 내담자가 동의할 수 있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비밀 보장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동의하여 상담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 관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신념, 기대, 선호가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담자가 수집하려는 정보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관계 형성의 상담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담 구조화는 작업동맹 형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상담 구조화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자 자신의 역할과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필요한 내담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상담 절차와 심리검사의 필요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상담 회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 약속이나 상담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내담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상담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범위가 가족, 직장, 지역사회, 기관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상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율성과 비밀 보장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구조화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 시작 단계에서 내담자에게 명시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명확한 설명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자가 명시적으로 전달한 상담 구조와 내용과 묵시적으로 전달한 것이 불일치할 경우 내담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일치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2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